강원 도민의 염원 2008년에 시작된 그레이트 유니온 거대한 연합 강원 FC가 드디어 아시아 무대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첫 상대는 이제 중국 축구의 전통의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선화와 맞붙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일단은 강원은 서울을 상대로 일찌감치 3골을 몰아넣으면서 승리를 이제 쐐기를 박라했지만 서울의 추격도 매서웠습니다. 조영호, 김진수 선수가 이제 독골차 따라갔지만은 역부족이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이 최근에 강릉의 가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춘천에서 이제 ACL 하는 것도 강릉에서 이렇게 리그 경기 하는 게 가당키나 하나 했는데 이렇게 딱 가뭄의 단비 딱 내려주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가뭄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엄청나게 좋은 소식과 함께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쳤나봐요. 강원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강원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딱 좋아요. 시의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승리를 거뒀고 이제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리그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산동 타이산이랑 경기를 펼쳤는데 바코가 진짜 미쳤습니다. 바코가 지금 연속 해트트릭에 연속골 퍼부으면서 진짜 퍼포먼스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옛날보다 이제 자금력이 어전에 이제 진짜 완전 슈퍼스타를 데려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국도 자금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한 두 수위 높은 이제 활약을 펼치는데 이날은 바코가 너무 잘했고 상하이 선화 수비진은 진짜 호러쇼 아닌 호러쇼를 펼치면서 팬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상반되는 두 팀이 경기를 펼치는 거고요. 일단은 강원은 데이터가 없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를 거쳤으면은 이제 일전이라도 있을 텐데 본선 직행을 했습니다. 이제 첫 출전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원은 이제 인천이나 광주가 느꼈던 그 설렘을 안고 이번 ACL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12회를 출전했으나 8강이 최고 성적입니다. 올해 16강을 가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도 된 8강 이때 또 상대가 전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전북이 또 이때 우승을 하면서 ACL이 진짜 중요한 대회다. 아시아의 이제 K리그 전북의 위상을 알려줬던 그 첫 단계가 바로 상하이 선화전이었고 이렇게 압도하는 타 중국팀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예전의 명성을 얻어가려는 모습 이제 상하이 선화와 맞붙게 됐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승을 거두면서 칸이 많이 좁아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팀만 격파하면 되거든요. 그 두 팀이 대전 하나시티즌이랑 김천 상무입니다. 강원도 나쁘지 않고 강원의 이제 목표는 어떻게 보면 ACL을 조별리그를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파이널 A에 이제 걸쳐놔야죠. 분명히 파이널 A로 가고 파이널 B로 가는 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파이널 A로 가면 물론 ACL을 이원화하겠다고 했지만 파이널 A로 가면은 승부처에서 분명히 힘을 빡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두 가지 대회에서 다 성적이 안 좋다. 근데 파이널 B다? 그러면 아무래도 ACL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강원은 최근 3연승을 거뒀다는 점이 팀 분위기가 ACL 나가는 한국 팀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도 이제 CSL이 이제 16팀이죠? 이제 한국 팀보다 4팀이 많은데 그래도 익숙한 로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더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상강을 2번 이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3위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청두롱청에게 일격을 당하고 이기지 못해서 3위지만 승점 차이는 맞대결에서 뒤집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하이 선화의 감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ACL은
그렇게 총력을 다할 수 없다. 다가오는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매체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예, 정경호 감독은 이제 5위라고 표기했는데 광주가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6위예요. 뭐 5위, 6위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경호 감독이 시즌 초반만 해도 좀 헤매었던 부분이 지금 들어서 여름 이적 시장 보강과 자신의 축구 철학, 이제 뚝심 있는 모습으로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파이널 A의 잔류의 아침 준비에 수월하겠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팀이 다 마찬가지죠. 특히 강원이 역설적으로 서울도 누르고 울산보다 더 나은 상황이니 서울하에 울산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일단은 정경호 감독은 이제 코치, 수석 코치로 천천히 이제 단계를 밟고 이제 준우승을 거둔 윤정환 감독이 이제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인천으로 갔는데 이제 그의 수석 코치로 이제 정식 감독으로 이제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성남에서 김남일 감독이 나갔을 때는 감독 대행이지만 정식 감독이 되는 데는 실패했고 여러 가지 경험, 또 빌드업을 중시하는 그런 감독, 차근차근히 젊은 감독은 역시 아이디어, 열정 이런 게 좋죠. 계속해서 공부하는 감독이고 강원은 그래도 이게 아쉬워요. 득점력이 11입니다. 12개 팀 중에. 그러니까 최소 실점 2위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수비는 잘 만들었어요. 최소 실점 4위로 경쟁력 있는 팀. 둘 다 안 좋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지만 토너먼트 승부 물론 리그지만은 수비가 단단한 점, 공격이 점점 살아난다는 점. 정경호 감독이 팀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오니트 슬루츠키 감독은 이제 러시아 감독입니다. CSKA 모스크바에서도 활약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감독,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게 어쨌든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슈퍼리그에 있는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외국인 감독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CSL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최다 득점 3위, 최소 실점 2위로 팀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상하이 상강하고 청두농청이 그래도 이제 1, 2, 2위 팀은 분명히 3위보다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적인 차이가 나는 건데 레오니트 슬루츠키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수비벽을 두텁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역습 형태의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인데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만 해도 그게 좀 먹혀들었어요. 근데 이제 리그 내에서도 이제 그게 좀 간파가 됐죠. 이제 로우 블럭을 형성하면서 상하이 선화 슬루츠키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이제 방어를 하면서 순위가 조금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구단 입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선화 출신의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슬루츠키 감독을 비판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드진에서도 좋은 선수들 많이 사줬는데 왜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냐 약간 경고성 얘기도 나왔고 이제 디나모 모스크바인가요? 슬루츠키 감독을 데려가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슬루츠키 감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인터뷰로 이제 자기 평판 깎아먹는 감독 많았잖아요. 슬루츠키 감독도 그렇습니다. 죽고 싶다. 지난 경기 3대3으로 비겼을 때는 그럼 우리가 6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감독 자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즌 초반에 7승 2무 그러니까 9경기 무패를 했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 클럽 전력 비교를 보시면 강원이 44명, 상하이 선화가 36명. 몸값은 확실히 상하이 선화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강원은 외국인 3명이고 상하이 선화는 무려 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CL에서는 외국인 파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죠? 강원이 조금 더 젊은 팀. 강원 안타깝게도 이제 트로피는 없지만 상하이 선화는 이제 어떻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중국의 강호팀 중 하나라고 봤을 때는 12개의 트로피. 그리고 국가대표는 강원이 4명, U23 이하 레벨로 2명, 상하이 선화는 국가대표를 무려 10명이나 보유하고 있고 U23 이하 레벨로 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럽 전력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하이 선화가 앞서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 40억 정도의 몸값가치 총액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야 1, 2, 3, 4위가 진짜 굵직굵직한 선수들. 루이스 아수에, 사울로 미네이로, 안드레 루이스는 또 상하이 선화의 주포인데 강원에겐 다행인 점이 허리 부상으로 지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경기 당연히 못 나오고, 윌슨 마나파 선수, 이제 포르투갈 선수로서 아주 중요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풀백 선수입니다. 중국 리그는 상하이 두 팀 양강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이제 청두롱청 1위, 상하이 상강 2위, 상하이 선화가 3위인데, 그동안 이제 광저우 황다가 이제 제1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광저우 FC로 이제 거의 이제 해체나 다름없는 골을 당하면서 지금은 상하이 상강. 근데 올 시즌 청두롱청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청두가 1등입니다. 이상원 선수, 김대원, 김동현,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 나는 진짜로 이동경, 이동준을 윙어로 쓰는 김천이나 김대원, 이상원을 똑같이 기용할 수 있는 강원을 보면은 이게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국가대표 미드필더 자원 김동현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 면면이 진짜 좀 넘사기는 하다. 최근 국가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 강원은 전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첫 경기, ACL 역사상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상하이 선화, 이제 상하이 상강, 한 팀이 어디죠? 청두롱청. 데이터를 조금씩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하이 선화는 중국의 전통의 강원이 뭐니 했지만은 ACL에서 날카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울산을 3번 만나서 3번 다 졌고, 광주에게도 지고, 포항 스틸러스를 그래도 4대1로 이겼다는 점은 조금 돋보이네. 이때 포항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은 핑계지만은, 어쨌든 한국팀을 상대로 경험이 많다는 거는 강원보다는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강원은 ACL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상하이는 다 외국인, 강원은 국내 선수 위주네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지호 신예 선수인데 4골 4도움, 모재현 7개, 김대현 5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확실한 주포는 없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선수에 의존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강원 안드레 루이스가 15개인데, 이제 강원에겐 다행인 점, 이제 허리 수술로 시즌 아웃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 힘들고, 하지만 사울로 미네이로가 잘 버티고 있고, 이제 중국의 이제 베테랑 풀백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시 선수가 13개로 국내파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인 탑3를 보시면 신민아도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지호 선수와 팀 내에서 이제 영플레이어상을 이제 다투고 있는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고, 대형 센터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목이고, 이유현 선수도 이유현 선수 강원도 알짜배기 되게 많거든요. 특히 미드필더 자원으로 보면은 더. 그리고 강투지 선수 투지 넘치게 이제 이번 ACL. 그러니까 강원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도 적지만 강투지는 그래도 확실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보여줘 왔고, 몬테네그로 대표잖아요. 이번 경기 ACL 나서는 각오가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선화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성농, 장생농씨 무한도전에서 얘기하지만, 우씨 포인트도 잘 잡는데 이제 많이 뛰면서 36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말 노련하게 잘 뛰어주고 있고, 이 선수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짱소수닝에서 꽤 오래 뗐는데 그 팀이 이제 공중분해가 되면서 SNS에서 혼자 이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선화가 그래도 좋게 평가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지금껏 이제 우시 선수가 상하이 선화를 위해 뛰고 있고,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였고 현역은 아니죠. 윌슨 마나파 선수, 어떻게 보면은 강원이랑 상하이 선화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면은 외국인 선수와 국내파는 확실히 강원이 이제 비중이 높죠. 이제 강원이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용병은 강투지 하나라고, 물론 가브리엘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상하이 선화는 이제 국내파 기량이 정말 조금 안타까울 정도 국가대표 수준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윌슨 마나파나 이제 좋은 용병들이
포지션 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강원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4골, 아수혜 선수 11골, 이제 이지호 4골, 가오텐이 9동, 이제 김동현, 이광현 7번의 클린스트, 쉐칭하오 골키퍼 7번의 클린스트, 그리고 강투지가 2259분 뛰고, 이제 마나파 선수 2319분 뛰고, 강투지가 몬테네그로 대표를 7경기, 주천재 선수가 38경기로 뛰고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상하이 선화가 508위, 강원이 57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슈퍼리그가 경기를 조금 왔다 뭐다 해도 어떻게 보면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아무래도 상하이 선화라고 할 수 있네요. 리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겹치는 선수가 없다는 거는 좋은 선수들이 두 팀이 많다는 거예요.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강원FC의 이상원 그리고 상하이 선화의 주천재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일단 이상원 선수는 작년에 진짜 엄청난 득점 페이스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상원 선수의 부활을 누구보다 바랬던 게 이제 정경호 감독과 이제 강원 팬들. 이상원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 설이 있었죠. 이제 김보섭 선수, 그러니까 인천에서 김보섭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조건으로 그럼 이상원 줘 했는데 당연히 결빌렬이 됐죠. 누가 좋고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1대1은 1대1이라고 성립을 안 했을 생각을 했는 건지 어쨌든 결렬이 됐고, 이상원 선수는 그거 보냈으면 강원 팬들 가만히 안 있었을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센터포워드, 레프트윙. 작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두 자릿수 골도 잡아내고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인 바 있죠. 우리 ACL을 8경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1골 1도움 298분을 뛰었는데 울산 시절의 스탯이겠죠. 그리고 상하이 선화전 전적이 있습니다. 2경기. 그러니까 이제 2020 팬데믹 때문에 카타르에서 이제 잔여 경기를 몰아서 한 경기, 그때 울산이 우승을 했을 때 이상훈 선수가 이제 상하이 선화를 만나서 첫 경기에서 골을 넣고 아마 두 번째 경기에서 도움, 그게 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경기에서 어쨌든 연속 공격 포인트로, 그 당시는 어쨌든 진짜 5년 전이니까 22살 이제 유망주 레벨이었는데 이제 이상원 선수도 빠따가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상하이 선화전 강원 소속으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김진수 선수의 진짜 좋지 못한 태클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단순 타박으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뭐 이상원 선수를 로테이션 이원화를 한다고 하면은 선발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원 선수를 선발로 넣거나 이제 승부처에서 넣어서 이상원 선수는 분명히 상하이 선화전 자신감이 있을 테니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상원 선수는 어떤 식으로든 팀에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주천재 선수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ACL이다 보니까 첫 경기임을 감안해도 그래도 이제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주천재 선수는 상하이 선화의 유스 출신이고 로컬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이 선화에서 뛸 수 있고, 중국의 차세대 이제 센터백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경기를 뛰고 있지만, 솔직히 이름은 천재인데 이제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진짜 자책골도 많이 넣고, 자책골 발롱도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롱도르 자책골이 뭔지 알죠? 정말 아름답게 들어간 자책골이에요. 주천재 선수 어쨌든 최근에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 경기 이제 썬둥전에서 보니까 공중볼을 진짜 형편없이 못 따던데. 근데 이 선수도 포텐이 있는 선수니까 계속해서 중국이 풀타임으로 그를 우겨놓고 경험을 주고, 아직 젊고 유망한 선수는 맞습니다. 중국 국가대표로 38경기 1골 2도움,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안 컵에서도 3경기 풀타임을 뛰었어요. 분명히 중국은 주천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ACL은 이제 작년에 6경기를 뛰었거든요. 상하이 선화 소속으로 54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경험치를 먹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선수가 향후 한국 축구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지켜보시죠. 그래도 제가 키플레이어로 꼽았다면은 주천재 선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고 이 선수도 잘했을 때 한정으로는 꽤 날카로워요. 근데 잘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도 이상원은 주천재 뚫어야 되고 주천재 이상원 막아야죠. 일단은 이상원은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를 소화했고 주천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 다치고 열심히 뛰는 것도 보면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라고 하겠어요. 5년 만에 만나는 상하이 킬러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상원 선수가 울산 저지 입고 공격 포인트 생산했을 때 이제 상하이 선화는 패배를 거두고 울산은 모두 이겼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첫 경기 상하이 선화를 꺾기 위해서는 이상원 선수의 그 활약 다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선수가 그때 그 장면 하이라이트로 보지 않을까 싶고 주천재 선수는 이제 ACL을 작년부터 나왔고 한국 팀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제 조금씩 알려주고 있지만은 아직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야. 중국의 차세대 수비수입니다. 그래도 축구 천재, 주천재. 물음표를 받은 거는 좀 의아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천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원 선수는 이제 레프트 윙으로 많이 뛰고 이제 공격 포인트도 생산하고 이제 센터 포워드보다는 올해는 좀 윙으로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주천재 선수는 어쨌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뛰는 건지 주천재 선수보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건 커요.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리그 경기를 소화하는 거는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는 거는 더 큰 선수로 여러분도 아시죠? 뭐 경기를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뛰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선 각성을 하거든요. 주천재 선수 아직 젊고 유망한 선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천재 선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강원이 서울을 이겼을 때 보시면은 정경호 감독이 이원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지금 강원이 이원화를 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면 하겠지만 전북도 이제 강원이랑 이제 로테이션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결승까지는 갔지만 1차전에서 호되게 당했거든요. 강원이 옛날에는 B팀을 베이스로 하면서 그 경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조금은 보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어쨌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첫 경기거든요. 강원이 만약에 상하이 선화를 이기지 못한다? 조별리그 뚫어낼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상하이 선화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팀, 그러니까 12팀 중에 4팀으로 밀어낼 팀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상하이 선화가 생각하고 딴 팀들도 이제 K리그 팀들에 비해서는 강원이 좀 해볼 만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로테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1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인 거 아시죠? 광주 보세요. 인천 보세요. 첫 경기에서 승리 거두니까 이제 원하는 모습, 물론 인천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하이 선화 보시면은 이제 장생롱, 주천재, 그리고 테이세이라 이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 선수인데 주력 선수인데 이 선수를 로테이션 할 거라고 하지만 그게 또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테이세이라는 진짜 상하이 선화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포인트로 말하기보다는 이제 활동력, 이제 수비를 벗겨내고 탈압박 능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진짜 에이스예요. 아마 강원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테이세이라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만약에 테이세이라를 로테이션 한다. 진짜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마나파, 아수에 선수가 있고 류청희 선수가 지난 경기 아마 코너킥으로 골을 킥력이 있는 선수예요. 리커 선수도 이제 부상을 털고 돌아왔죠. 이제 잉글랜드 이제 귀하 선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장생루, 주천재, 우시 정도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국내파 레벨로. 그리고 테이세이라가 진짜
안 나오면은 강원은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발이 아니더라도 로테이션 하면은 후반전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테이세이라를 진짜 1번으로 묶어야 됩니다. 아수의 만화파도 진짜 엄청난 진짜 지분이 있는 선수고, 딱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서나 이제 강원이 이제 한판 승부를 펼치는 거죠. 예, 상팀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은 전 강원이 4-4-2 약간의 모테이션 할 것 같아요. 이게 홍철 선수, 이제 최병찬 선수, 그리고 김강국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 가브리엘, 이지호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 골키퍼도 박청효 대신에 이광현. 이제 투 트랙으로 했다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상하이선은 자국 언론에서 이제 ACL의 총력을 다할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선화도 알 거예요. 리그를 집중하지만은 강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진짜 좋은 거고, 패배를 거둔다면 ACL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 자국에서 펼쳐지는 CSL 우승 경쟁에서도 차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컵대어도 조기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 나와서 딱 요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서로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쵸, 성현이 아참 엘리트는 용병 무제한이죠. 근데 이제 제가 중국 리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상하이 선화 팀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리그 1위와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리그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스트로 나온다면 한 요 정도. 약간의 이제 로테이션이 가미는 되는 거죠. 네,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시면 강원이 역사상 첫 ACL 첫 여정에 나섭니다. 역사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은 이제 강원 FC와 뭐 어떻게 보면 갈등을 통해서 이제 내년 이제 K리그는 모두 이제 강릉에서 펼쳐지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이제 이번 강원 이제 첫 역사상 ACL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 모습이 커뮤니티 등지에서 보여집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중국 팬들도 많이 올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이 페어플레이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로 멋진 승부 펼쳐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 경기를 관통하는 건 딱 이거예요. 국내 선수 대 해외파. 일단은 강원은 빈약한 외국인 수거든요. 외국인 수 차이도 많이 나고, 정말 제대로 굴릴 수 있는 거 강투지고, 그나마 잘 쳐줘서 이제 가브리엘이 있을 건데, 이제 국내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도 질비하고, 기량 차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선화의 선발 비주전에 비해서는 정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상하이 선화의 해외파 기량입니다.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파 기량을 커버하고도 남을 외국인 선수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파 대 해외파의 대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원은 이제 용병 선수들을 좀 경계해야 되고, 상하이 선화는 이제 국내 선수 기량이 좋으니 역으로 이제 강투지나 가브리엘을 조금 분석을 하고 나가야겠죠. 저는 홍철과 우시의 노련한 전직 국가대표 풀백 대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저지를 입고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홍철과 우시 현역으로 가동된 중입니다. 이 두 선수는 또 ACL도 많이 나갔을 거고, 이제 선수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을 해서 홍철은 나올 수 있고, 우시가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이도 있고 주력급으로 판단된다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하이 선화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죠. 그럴 거면 ACL 왜 나옵니까? 분명히 연막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원으로서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홍철의 왼발, 우시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 포인트도 많이 뽑고 있어요, 올 시즌 또.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전직 국가대표 풀백 대결도 이번 경기에 분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챔도 분석 예측하시네요, 덜덜. 예.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용병은 무조건 한 명은 나오겠죠? 아니요, 한 명
제가 봤을 땐 테이셀이라는 모르겠지만은 리커는 이제 부상에서 막 돌아왔고 마나파 그리고 이제 안드레 루이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로테이션해서 이길 수 있는 강원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상하이가 홈이고 강원이 원정이면 강원이 어떻게 또 물론 2차전은 청두롱청 원정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뭐 제 예상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제 ACL은 승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예. 파워축구